서울, 경기, 인천 이 세 곳을 비롯해서 16개 시도시 중에 절반은 하반기에 시세가 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죠. 누가요? 공인중개사분들 대다수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8월에 전국 아파트 매매 전망 지수가 102.3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2021년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100을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했다, 바닥이다, 이런 것을 이 숫자로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을 근거로 공인중개사분들 대다수가 향후 2, 3개월 내에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것인데,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요, 전국 중개업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지역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전망을 조사해서 0에서 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이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비중이 높고요, 100 미만일수록 하락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106.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오르긴 오르고 있다, 이겁니다. 올해 들어 매매 전망지수가 매월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인데, 제가 생각할 땐 참 희한합니다. 21년 하반기에 아파트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설 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금리가 그때보다도 더 올랐는데 매매 심리는 다시 올라갔다. 이거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첫 번째가 금리보다는 심리다 라고 제가 여러 번 주장을 드렸는데요. 지금 딱 그렇습니다. 금리보다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심리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의 회복이 민간 소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 부동산 투자 조심하시라,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왜 이렇게 경고를 했을까요? 집값이 오를수록 민간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것이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저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초과 저축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죠. 이런 데이터를 보면 우리 국민 모두가 참 똑똑하고 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통의 경우 주택 경기가 개선되고 집값이 오르면 부의 효과, 웰스 에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의 효과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통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고금리는 오히려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맬 수밖에 없죠. 여기에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기다리는 구매 대기자들은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를 더 줄이고 또 초과 저축은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 모아서 아파트 사겠다, 이겁니다. 자, 지금 주택매매 전망지수와 똑같은 방법으로 산출하는 전세가격 전망지수도 유사한 흐름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전세가격 전망지수를 보니까 8월에 104.5로 100 위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의 전세가격 전망지수 역시 111.3으로 지난달 100선을 돌파한 뒤에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요, 이거 전국 기준입니다. 4억 9,644만 원입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도 살짝 올랐죠. 2억 8,682만 원입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이 그렇습니다. 살짝 상승했습니다. 서울 지역 주요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요, 10억 선이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서 11억 8,519만 원이고요. 평균 전세가는 5억 7,131만 원이라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국 평균의 3배 근접한 것이죠. 서울의 집값이 전국 평균 3배 이상입니다. 서울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계대출이 심각하다 이야기를 정말 여러 번 드려도 부동산을 대출을 통해 사려는 사람들이 또 이만큼 많은 거죠.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요, 또 초과 저축 그리고 대출로 인해서 주택시장에 재접근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결국 주택가격을 상승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대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정말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올해 2분기 말 기준에요, 주담대 잔액이 얼마냐면 1,031조 2천억 원입니다. 이게 이제 1분기 말보다는 한 14조 1천억 정도가 늘어서 결국 최대 대출 잔액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주담대가 급증하면서 가계빚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분기 말 가계대출 총잔액을 보면 1,748조 9천억 원으로 체크됐는데, 이게 이제 4분기 만에 또다시 증가세로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빚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런데요, 왜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출이 늘어날까요? 높은 금리를 감수해서라도 대출을 받으려는 심리, 바로 이거죠. 집값이 향후에 더 오를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과 5년 전에는요, 잠실, 마포 아파트가 10억도 안 한 곳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고 일어나면 1억, 3억, 5억 마구 뛰었고요. 내려갈 때도 역시 좀 비슷했죠. 19년과 22년까지 그야말로 미친 듯이 단군 역사 이래 최고의 미친 집값 폭등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때가 또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구 뛰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황이 오면 제일 먼저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부동산 시장을 띄우고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또 빚이 늘어나고 호황이 오면 좀 줄이다가 또다시 불황이 오면 또 대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나라나 다 이런 식으로 경기 부양을 했고, 또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경험이 다 그런 것 아니었느냐 라면서 이 경기 부양 습관을 지적을 했는데, 자, 지금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 잡아야 되는 타이밍인데 건설사나 부동산 PF 대출을 해준 금융계가 위험하다고 다시 살리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 아닌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PF 해준 금융계보다요 개인 가계가 더 위험합니다. 지금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났지? 그럼 한번 바꿔봐.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그리고 정수기 하나만 해도 최대 30만원, 두 개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까지 설치 당일날 지급해줘. 이것저것 아끼면 좋잖아. 이거 바꿀 때 믿을 수 있는 업체랑 바꿔. 국내 인터넷 가전 렌탈 가입자 수가 독보적으로 1위인 대리점이야. 아정당.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까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전화해봐. 최대 77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IMF 때 금융계가 흔들리고 망하는 곳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한 번쯤 정리하고 가는 것도 어쩌면 새롭게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정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빚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야 되는데 이 마지막 폭탄을 누가 끌어안고 장렬히 여러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까요? 계속 오른다고 해도 34평 서울 아파트가 한 채에 500억, 1000억까지는 오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12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해요. 그럼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면서 지내온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다고 치면 더 얹어서 팔아야 되겠죠. 그럼 누군가가 20억에 사줬어요. 또 그럼 그 20억에 산 걸 누군가에게 팔려면 25억에 팔고, 또 그걸 반대로 또 팔려면 35억. 그러다가 결국 누가 한 100억에 사줘야 이 거품이 안전하게 유지가 될 텐데, 글쎄요, 어쩌다가 한 채 그렇게 거래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될까 하는 의구심,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런 의구심 없이 그냥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부동산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죠. 대출금리가 7%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금리가 또 뛸 것을 염려해서 미국 사람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더 늘리고 있죠. 미리 대출을 받아 놓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는 지금 5번째 동결을 했죠. 그런데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4대 시중은행, KB국민, 신한하나우리, 이렇게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요, 지난 8월 25일 기준으로 본다면 연 4.32에서 6.95%까지 올랐습니다. 고정금리가 연 3.90에서 6.30으로까지 집계가 됐는데, 이렇게 우리도 7% 턱 밑에까지 딱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 될 것이다라는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해서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채권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역시 오르고 있는 거죠.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15년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튀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구간이냐면요, 금융위기 직전과 같은 채권금리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것을 상상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입니다. 자,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파트 가격은 반등한 곳이 많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매수세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는요, 특히 중국의 경우는 부동산 개발업체 헝따, 한 3번째 정도 되는 그룹인데요, 헝따가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 홍콩에서는 주식 거래가 다시 재개되었죠. 그런데 주가가 80% 폭락했습니다. 불안하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는 부동산 침체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을 하고 저희 채널의 조합원이 되셔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함께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